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장명 실기에 따른 실제 이제 이론을 우리가 순서대로 들어갈 텐데요. 이 장명을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 값을 장명연구소에 장명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오행 장명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오행 이제 장명에 따른 이제 실기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자, 제일 먼저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10가지 정도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 조건을 여러분이 다 맞추어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발음오행이라고 있어요. 자, 발음오행은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명리학에 있어서 오행에 따른 발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에 따른, 목은 제일 먼저 어떤 발음이 나죠? 각하가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나, 다, 라, 타가 나고, 그 다음에 토는 아, 하가 나고, 금은 사, 자, 차가 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마, 바, 파가 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리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명리에서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뭐 가령 정하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발음 오행만 본다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하, 영, 이 세 가지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발음 오행은 이 초성을 보는 거예요. 초성이 반드시 어떻게 상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상생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생은 두 가지야. 역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순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여기서 보니까 역생이죠. 역생. 토토금이잖아. 여기는 토고, 아하도 토고, 사자자는 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의 이름이죠. 요 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이잖아. 바꿀 수 없죠. 나잖아. 이름도 이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셔야 돼. 성씨는 이름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이 최혁균이라고 얘기하면은 최는 성씨요, 혁균은 이름이 있죠. 그럼 성은 명이다. 명. 바꿀 수 없죠. 채다. 그 몸통 그 자체죠. 혁균은 바꿀 수 있죠. 운이면서 한편 뭐예요? 쓰임새니까 용이잖아. 그러니까 운명이고 채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다는 건 뭘 바꾼다는 거야? 여기를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이름에, 여기는 이름이잖아. 이름의 일, 이름의 첫째 자, 이름의 둘째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뭐라 그런다? 그냥 순수하게 성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가 되셨어요? 구분을.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보니까 요 초성이 금으로 돼 있네요. 이거 바꿀 수 없죠. 토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잖아. 이름은 용운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인성이구나. 그렇죠? 인성의 이름이로구나. 그럼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공부해야 될 사람이야. 이름 속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선 우린 벌써 알 수가 있어.
이 이름을 가지면 이 사람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그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발음 오행은 이건 역생이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왔어. 금, 정, 민, 국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이 사람의 초성은 금이고 민은 수고 국은 목이잖아. 그럼 금생수 수생목이죠. 요건 순생이네. 이 사람은 역생이 있죠. 반드시 발음 오행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면 여기에 방점이 있어. 여기에.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왔어. 이름을 딱 보면은 이 이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최, 금에, 혁에, 토에, 그 다음에 균이라고 하는 목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토생금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게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름은 상생도 역생도 아니죠. 생이 아니잖아. 생이. 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어떻다는 거예요? 발음 오행을 만족시켰다?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은 한참 이따 하시고 네. 제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생의 이름을 만족을 시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원오행법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을 보고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름이 틀려서 이름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개명하셨나요? 아니요, 저 원래부터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선생님, 이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자원오행법에 비춰서 발음오행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사주에 맞게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토생금 인성을 놓고 금금 목을 낳네요. 그렇죠? 공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상호 인재의 부딪힘이 들어와 있구나. 그럼 공부도 안 되고 재물도 안 되는 사주로구나. 몸은 바쁜 사주로구나. 그래서 이 사주팔전 한번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작법에 맞지 않다고 이름이 잘못됐어요. 바꾸세요. 근데 나 그저께 바꿨는데 다른 데서 이게 좋다고 바꿔놓을 수도 있었잖아.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다 이만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발음 오행을 만족을 못 시키면 여기서부터 몇 가지 간다? 10개를 가잖아. 그럼 발음 오행을 만족시키면 나머지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음 오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된다. 초성을 가지고 본다. 물론 종성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영은 뭐예요? 토지요. 얘는 뭐예요? 토지요. 그럼 토생금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성까지도 다 맞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초성을 가지고 본다. 이해가 되셨죠? 무조건 발음 오행은 상생이다. 이름 장명에 있어서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발음 오행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자고. 어떤 사람이 영어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SK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손이 이렇게 얘기돼. S는 발음 오행이 뭐예요? 토. 손이는 발음 오행이 금이잖아. 같은 영어인데도 전혀 틀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이 되었건 무슨 이름이 되었건 발음이 일단 좋아야 돼. 발음을 기준으로 해야 돼. 스펠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발음은 이 도표를 따르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치명적인 여러분이 정보에 입수해가지고 시쳇말로 헷갈리는 점이 있을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 훈민정음 발음 체계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물어보냐면 훈민정음은 발음 체계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뭘 물어보냐면 훈민정음은 발음 체계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뭔 얘기야? 훈민정음은 발음 체계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뭘 물어보냐면 훈민정음은 발음 체계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뭔 얘기야?
눈만 껌뻑껌뻑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 발음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해.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런 발음 체계가 있어요. 훈민정음 발음 체계가.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훈민정음은 토를 가지고 아하랑 그리고 마바파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수를 가지고 마바파랑 그리고 아하라 써. 요 두 개가 바뀌어버린 거야. 응?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기억을 하셔야 돼. 우리 프로야, 프로. 누가 어떤 데 와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훈민정음은 1445년도 세종 25년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 만들어. 나란 말씀이 등교과 달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등교과 달라. 이렇게 나오겠죠?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뭔가 동그라미 뭐 이렇게 저렇게 글자를 막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읽는 방법, 발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든 걸 가지고 예의본 이렇게 얘기를 해. 훈민정음 예의본 이렇게 얘기를 해. 훈민정음 예의본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야. 국어책을 만들어 놓으면 전과라고 있잖아요. 왜? 공부하는 거, 해석해 놓은 거. 훈민정음이 만들어 놓은 훈민정음을 자신이 봐도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쉽게 발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은 것이 예의본이라고 했어. 그런데 요 훈민정음은 누구랑 만들었냐면 지편전 학자들과 계속 같이 만들어요. 성삼문이니 무슨 뭐 하여튼 무슨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만드는데 이 같이 만드는 과정에서의 성삼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세종대왕의 예의본과 달리게 좀 더 쉽게 뭘 만드냐면 훈민정음 운해본 이런 걸 만들어. 운해본 훈민정음 운해본 이래서 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발음을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렇게 발음 오행이 나와.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나오는데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냐면 요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세종대왕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연산군이라고 있어요. 장록수 뭐 등등 얘기 나오자. 그쵸? 연산군이 나오면서 이 친구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이 와서 매일 얘기를 하는 거야. 전하, 정사를 똑바로 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운 것들이 싫은 거야. 배운 것들을 위해서 매일 와서 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운 것들이 보기 싫다. 저 배운 것들을 멀리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책이라고 하는 책들을 다 갖다 불사르거나 막 이런 현상들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황제가 진나라 진시황이거든. BC 220일, 기원전 221년에. 이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을 딱 하고 놓고 보니까 각종의 그 사람들이 선정을 베풀려고 매일 와서 상소를 하는 거야. 아니 너무 싫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 배운 것들이 문제다 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유학에 관한 책들을 다 불살려 버려라. 저 배운 것들을 다 갖다 구덩이 갖다 끌어 묻어라. 막 이런 식으로 악정 폭정을 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분서경유라 그래요. 이렇듯이 이 조선의 연산군이 마치 어머니에 대한 그 원한을 갚는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요 운해본을 싹 다 어떻게 돼요?
불살라 버리게 되고요. 이게 소실이 되어버려. 그래서 운해본 발음이 언제까지 조선 말, 그러니까 일제시대 있죠. 조선 말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 때 1940년대까지 이 운해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용치 않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요 조선 말쯤 오게 되면, 물론 이 연산군 지나 중종 때 예본 최세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훈민정음 또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 최세진이가 만들어. 여기에 보면 이 최세진이가 만든 해례본에는 뭐라고, 중종 때, 여기는 또 다시 중종 때 이 해례본에는 예의본이나 운해본을 쓰질 않고 다시 뭐를 쓰냐면 이 명리학적 발음이 있죠. 요걸 그대로 갖다 써. 명리 발음을 갖다 쓰다가 이것이 계속 정말인처럼 안착이 돼서 조선시대 말,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요때까지 식민시대까지 조선어 한국어 학회에 거기까지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2년도, 그 다음에 1950년 이후에, 50 몇 년도더라? 그 이후에 또 그 다음에 2015년 요때 상주하고 안동에서, 여러분 TV 보셨죠? 훈민정음 뭐가 보이게 됐어요? 이 운해본이라고 하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잘못 얘기했어요. 운해본이 아니라 요 지편전 학자들이 해례본을 만들어요. 해례본을 만들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운해본을 만들어. 요걸 잘못했네. 그래서 요 해례본이 소실된 걸로, 없어진 걸로 나왔잖아. 그런데 42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 어디에서, 경상북도 안동 상주에서 이 해례본이 발견이 돼. 집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태우려고 싹 했던 걸 집에도 감춰놨겠죠. 이게 발견이 돼. 발견이 돼서 학계에 이게 다시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해례본에 나와 있는 저것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1445년부터